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췌장의 마지막 시간 췌장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이렇게 췌장 시리즈였는데요. 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췌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피날레로 췌장암이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췌장은 굉장히 유명한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유명인들이 이 암으로 인해서 운명을 달리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2명을 제가 언급드린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죠. 위대한 성악가. 그분도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더 유명한, 최근에 더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가 더 많이 아실 분이 바로 애플의 전 CEO이자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죠. 재산이 엄청 많죠. 이제 스마트폰, 그리고 특히 애플폰으로 세상을, 원래 기존에 있던 세상에 있는 전화기 자체, 이 핸드폰 자체를 세상에 마치 새로운 것인 양 새로운 것을 창조해서 기존에 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 위대한 CEO도 이 바로 췌장암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이 굉장히 유명하죠. 아무리 돈이 많고 굉장히 이렇게 부유하고 지위가 높아도 이 췌장암에 한번 걸리면 굉장히 사망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페이럴하죠. 암을 치료한 이후에도 5년 생존율이 채 25%가 안 돼요. 20% 전후거든요. 수술에 성공하고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사능 치료를 다 받는다고 해도 겨우 20% 전후밖에 살지 못합니다. 바로 이렇게 무서운 암이 췌장암인데, 한번 오늘 그 췌장암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 췌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고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복되는 얘기를 최대한 좀 생략하고 바로 핵심으로 많이 들어갈까 해서거든요.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맥을 짚어보죠. 췌장은 소화기관입니다. 주로 지방이나 단백질 이런 것들에 대한 소화를 크게 돕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주로 지방입니다. 자, 주로 한 제 손바닥만한 20cm 정도 되는 크기에다 굉장히 부드러운 기관인데, 이 아이가 어디 있냐면 가장 등 뒤쪽에 붙어 있어요. 복벽 뒤에, 맨 뒤에, 복벽의 제일 먼 곳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 십이지장, 대장, 소장, 그리고 담낭, 담관, 비장, 전부 그 뒤쪽에, 몸 뒤쪽에 그 안을 다, 방금 제가 언급드린 이런 기관들을 다 빼내야, 끄집어내야 바로 비로소 췌장에 닿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깊은 곳에 위치한, 그리고 이 명치 쪽 몸의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화를 담당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즉 인슐린이 대표적이니까 인슐린만 언급할게요. 혈당 조절을 담당하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우리 인체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바로 췌장인데, 이 췌장이 바로 암에 걸리면 바로 우리는 그런 췌장암이라고 그러죠. 정확히 췌장암이라고 하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제가 그 정의를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뜸을 들이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췌관암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 이유인 즉슨 이런 거죠. 대부분 췌장의 암은 췌장이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겼거든요. 콩나물 요렇게 길게 생겼어요. 이 콩나물 쪽이 바로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콩나물 쪽 머리 부분이 바로 이 소장의 두 번째 부위라고 하는 소화액이 분비되어야 될 부분하고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이 췌장의 꼬리라고 하는 pancreatic tail이라고 하는데, 이 꼬리는 먼 곳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이 소장하고 붙어 있는 것이 머리다. 붙어 있는 이 머리 쪽에 암이 생기거든요. 주로라고 하면 거의 한 70에서 75% 정도. 그러니까 여기 췌장 머리에 붙어 있는데, 이 췌장 머리 자체 암이 다 생기는 게 아니에요. 주로 췌장액이 분비되는, 즉 췌장액 이자액이라고 하는 이 소화액의 첫 번째 기능이 바로 소화기능이잖아요. 이 소화기능이 일어나서 췌관을 따고, 췌관이라고 하면 이 췌장에 있는 관을 얘기하고, 이 관을 통해서 이자액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소장으로. 담즙하고 같이, 담관을 통해서 담즙이 분비되는 것과 같이 이 췌관을 따라서 췌장액이 소장으로 분비가 되거든요. 이 소장은 담즙과 췌장액을 동시에 받는 겁니다. 담관을 통해서 배달된 담즙, 췌관을 통해서 배달된 이자액,
같이 소장의 한 부분에서 이렇게 소화액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지질과 단백질의 소화가 활발히 일어나는 거죠. 화학적으로. 이 췌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대부분의 췌장암은요, 70%의 췌장 머리에 생기는데, pancreatic head라고 하는 이 머리에 생기는데, 이 머리 중에서도 이 관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pancreatic duct cancer예요. 저희가 병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췌장암이라고 하시면 그냥 췌장암이라고 해서 췌장에 그냥 췌장에 그런 걸 parenchyma라고 하는데, 기질, 실질이라고 하는 그냥 몸 부위 어디인가에 덕지덕지 생겼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는 그것이 아니라 췌장액이 분비되는, 췌장액 또는 이자액이 분비되는 관에 생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췌관암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구나 라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pancreatic duct cancer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췌장에 생기는 암들이 췌간암뿐만 아니라 낭종성 암도 있고요. 그 pancreatic cyst인데 이렇게 이 시스트에 관련된 암도 있고, 그리고 내분비계 암도 있습니다. neuroendocrine tumor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이 생기는데 대부분은 어쨌든 이 췌관암이고, 이 췌관의 암은 이 pancreatic head, 머리 쪽, 소장과 인접해 있는 췌간, 이 머리 쪽에 많이 생긴다. 70에서 75% 그 정도 생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암이 생길까요? 서양식 식사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서양에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죠.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굉장히 서양화되어 있죠. 햄버거, 스테이크, 그리고 그 외에 육류 위주의, 붉은 살코기 위주의 식사를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든 아시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시든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붉은 살코기라고 하면 당연히 돼지고기, 이제 소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히 소고기겠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좋은 점도 있어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죠. 그러니까 이 함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빈혈기가 있으신 여자분들, 그리고 하혈을 많이 하시는 사람들, 아니면 생리주기가 불순한데 특히 양이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붉은 살코기 많이 드셔도 됩니다. 필요하세요. 그런 분들이 있고,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필요하죠. 그런데 보통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붉은 살코기 위주의 서양식 식사를 야채 없이, 야채는 굉장히 적게 먹고 굉장히 육류 위주의 이런 식사를 굉장히 장기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서양식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이 서양식 다이어트에 관련된 암에 굉장히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췌장암도 그런 거죠. 왜? 췌장이 뭘 담당하죠? 소화를 담당하죠. 붉은 살코기를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질도 풍부하고 이런 살코기, 육류를 소화시켜야 될 텐데, 대부분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서양인들을 보면 채소를 안 먹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어떻게 햄버거를 먹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거의 안에 양상추라든지 야채 별로 없어요. 고기 두툼한 거, quarter pound라든지 이런 고기의 양이 굉장히 집착을 하지. 그렇죠? 맥도날드 가도 그렇죠? quarter pound cheeseburger 이렇게 얘기하죠. 야채를 강조하지 않아요. 굉장히 밸런스 잡힌 식사보다는 육류 위주, 육류의 함량이 얼마나 높은지, 육류의 맛이 어떤지, 즙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백인들이나 이런 서양 사람들은 더 포커스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과격하게 말해서 그런 위주의 과격한 육류적인 식단을 이렇게 많이 드시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소화기 관련 암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바로 대장암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또 췌장암입니다. 또 위암도 포함되고요. 이 소화기와 관련된 암들은 대부분인 서양식 식단, 특히 육류 위주 식단에 노출되었을 경우, 장기간 과다하게 노출되었을 경우 이런 암들의 위험들과 그렇게 크게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름진 식사죠. 한마디로 기름진 식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장기간 노출되어야 된다 보니까 주로 육류를 많이 섭취하는 게 여자보단 남자가 많고, 또 이런 게 장기간 노출되려면 수십 년 드셔야 된단 말이죠. 주로 중년 남성들, 5, 60대 남성들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췌장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5, 6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서양식 식사를 하고 쭉 몸이 비대하시고, 아니면 또 이와 더불어서 또 과다한 스트레스 노출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서양식 육류 위주 식사입니다. 두 번째는 흡연도 있고, 그리고 술도 있죠. 흡연은 당연히 알다시피 발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담배 자체가, 그러니까 흡연도 영향을 끼치고, 술도 지난 만성췌장염에서 다뤘죠. 술이 80%의 원인을 담당하는 게 만성췌장염인데, 만성췌장염 자체가 췌장암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위험 요소예요. 만성췌장염이 있으신 분들은
췌장암에 굉장히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도 원인이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다한 스트레스도 급격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과다한 스트레스를 노출시키는 게 정신적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적 스트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잠을 못 잤을 때도 스트레스가 일어나죠. 수면이 부족해도 췌장암에 크게 노출이 됩니다. 노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경우 스트레스. 그리고 만성적으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췌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계속 이제 인슐린은 분비가 되지만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계속 인슐린은 분비가 되고 있거든요. 만성적으로 좀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런 것 자체가 성인병이랑 또 영향이 있어가지고 당뇨병이 있는 사람도 췌장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아야 되는 게 바로 유전적 요인이긴 하죠. 만성 췌장염처럼 이 췌장암도 유전적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자, 게놈 지도가 해독된 2003년 이래로 많은 의학의 진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병리과, 그리고 분자 유전학, 유전학이나 이런 병리과에 있어서 굉장히 학문적 진보가 있어서 지금은 모든 암들이나 이런 것들을 표적 치료라고 하죠. Targeted therapy라고 하는데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할 때도 면역요법과 함께 immuno targeted therapy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면역 항암제를 뭘 쓸지 고민을 가지고 저희가 튜머 보드를 구성해서 이렇게 의사들과 병리과 의사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영상의학과 선생님들과 함께 다 모여서 이제 암 환자를 두고 매번 컨퍼런스 아닌 컨퍼런스를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20년 근의학이 2000년 이후로 진보된 형태를 보면 이렇게 targeted therapy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자적으로까지 유전자까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치료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높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췌장암 같은 위암이나 췌장암 같은 굉장히 톡식하고 페이럴한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암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내가 췌장암에 걸렸는지 알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긴 한데 환자분들이 자각적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췌장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병원에 가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이 영상의 포인트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황달 같은 거예요. 황달. 왜 그럴까요? 암이 생기는 부위가 pancreatic head, 머리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췌관을 막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 암이 더 커지죠. 커지면 이게 평소보다 커지니까 주위 조직을 다 누른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췌장이라는 조직이 담관도 있지만, 췌관도 있지만 담관도 모이는 곳이에요. 담즙이 분비돼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소장으로 분비가 돼야 되는데 결국 여기 암이 생겨버리면 담즙도 제대로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동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1+1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담낭과 췌장은 같이 이해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해를 해야 되는 기관들인 겁니다. 소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한쪽에 같이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반대쪽에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머리 쪽에 생기고 머리 쪽에 생기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나가야 되는 담즙도 제대로 분비가 담관도 막히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결론적으로 담즙이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분비가 되고 그 다른 곳으로 분비가 잘 되지 않으니까 생기는 경우가 첫 번째 바로 황달입니다. 노랗게 되는 거죠. 피부가 노랗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담즙 때문인데 노랗게 되고 그 눈을 보면 눈이 흰자죠. 흰자가 또 노랗게 돼요. 담즙 색깔처럼 노랗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동시에 가려워요. 가려워. 이게 바로 다 담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봐야 되는 거 하나가 바로 소변이죠. 소변이 굉장히 짙은 색깔이 나요. 짙은 갈색. 이게 또 담즙 때문이. 그러니까 담즙의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서 인체가 이런 다른 쪽으로 담즙을 내보냈을 때 벌어지는 경우가 바로 황달, 그리고 가려움, 그리고 짙은 갈색의 소변입니다. 이런 거와 더불어서 소화 기능 장애, 원래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소화불량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한꺼번에 일어난다면 충분히 췌장암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췌장암이 되기 위해서는 만성 췌장염이라든지 내가 만성적으로 복부가 굉장히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에 생기는 통증이 똑같이 췌장암에도 생기거든요. epigastric area에 생겨서 등 뒤를 관통하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관통하는 것과 같은
그런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양상의 통증의 양상을 보인다면 지체 없이 췌장에 문제가 있구나. 췌장에 암이 문제가 있는데 또 황달기도 있고 이렇다. 그럼 난 췌장 암이 의심되네 하고 한 번쯤은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응급실을 당장 갈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의사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병원에 딱 가시면 뭘 하게 되냐. 당연히 영상검사를 하겠죠. 문진과 피지컬 exam을 해서 이 양상이 췌장에 관련된 것이라는 정보를 득한 다음에 영상의학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CT나 MRI가 포함될 거고, 이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RCP라는 거예요. ERCP. 이게 뭐냐면 체관하고 담관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관을 들여다보는 거죠. 굉장히 미세하게. 그래서 그걸 이제 들여다보는 게 바로 ERCP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영상에서 하는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정확히 거기 암이 있는지 막혔는지 어땠는지를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피검사, 또 종양표지자 검사도 해야 되거든요. 췌장과 관련된 뭐 CA99이라든지 CE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양표지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췌장과 관련된 거다. 그리고 췌장 염증을 넘어서 암을 나타낸 인디케이트를 할 수 있는 수치까지 올라가 있다를 판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 요소를 봤을 때 이게 췌장암이라는 딱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는 이제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되겠죠. 치료는 바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수술 플러스 키모 레디에이션이죠. 항암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술이죠. 왜? 거기 암덩어리가 있으니까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췌장 수술을 굉장히 유명하게, 췌장 수술을 굉장히 나타내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Whipple surgery라고 그래요. Whipple surgery. 이게 뭐냐면 이 general surgery, GS라고 하는데 일반 외과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꽃 중에 꽃, 수술 중에 수술이라고 불리는 제일 어려운 수술이 바로 이 수술입니다. Whipple surgery. 왜냐하면 한 기관의 암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Whipple surgery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장기를 다 잘라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이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 위 12지장을 일부러 잘라내야 돼요. 그렇죠? 암이 거기 같이 붙어 있으니까. 췌장은 여기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와 12지장을 다 둘러싸고 있는, 의에서 둘러싸여 있는 게 바로 췌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와 12지장을 같이 잘라내야죠. 그리고 여기 담낭도 있잖아요. 담관도 잘라내야 돼. 그리고 담낭도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담낭도 일부 같이 잘라내야 돼. 그리고 췌장의 머리, 췌장도 잘라내야죠. 그냥 방금 말한 이 모든 기관들을 일부씩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 붙이는 거예요. 아나스토모시스라고 하는데 문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어 붙여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수술이 굉장히 길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가 수술 중간에 테이블 젖으라고 돌아가실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이유는 수술하지 않아도 이 췌장암을 그냥 놔두면 수술하지 않고도 돌아가실 확률이 너무나 급격하게 높죠. 불과 몇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진단이 되면 이미 3기에서 4기예요. 왜 그럴까요? 췌장암은 항상 왜 이렇게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좀 더 후반부에 좀 재미나게 하고 이 영상을 끝마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췌장암으로 스티브 잡스도 죽고 루치아노 파바로티도 죽었어. 그 사람들이 돈이 없는 사람들이 아닌데 사회적 지위도 있을 텐데 진짜 속된 말로 수술을 원했으면 그 암이 발견되면 누구보다 앞사람 미리 예약한 사람 다 제껴놓고 돈을 억만큼이라도 더 줘서 수술 빨리 받았을 텐데 항암치료도 더 빨리 했을 텐데 더 좋은 치료, 더 좋은 의료진을 했을 텐데 왜 그들은 죽었을까요? 수술을 해도 죽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해부학적 이유입니다. 췌장이 어디 있다고 했죠? 복벽 가장 뒤에 붙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가장 아까 위나 12지장이나 그리고 담낭이나 또 비장이라든지 소장, 대장 전부를 다 끄집어내야지 빌어서 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췌장입니다. 굉장히 뒤쪽에 있어요.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미 임상적으로 증상이 초기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수술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췌장이 가지는 또 다른 해부학적 요소 때문입니다. 요인 때문이에요. 췌장이 뭐라고 했죠? 췌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소화를 돕는 췌관도 있지만 내분비를 통해서 관이 없이도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췌장 자체가 굉장히 vascular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vessel이 혈관이라는 소리인데 혈관들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이 췌장이 하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혈관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혈관도 많아.
거기다가 이제 담관도 지나가고 체관도 지나가고 관이 많거든요. 특히 담관이 중요한데 이 담관이 이어져 있다 보니까 이 담관을 통해서 그리고 무수히 많은 혈관들을 통해서 암이 생기면 이 암세포 하나가 여기를 타고 전이가 되는 겁니다. 재빠르게. 그래서 가끔 환자 중에 이런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췌장암을 진단을 받았어. 내가 의사를 프라이머리 닥터를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의사가 그래요. 아직 초기라고. 암이 크지 않다고. 빨리 수술장 잡고 수술 역할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해. 그러면 한 달 뒤에 입원하면 안 되겠느냐? 딸 결혼식이 있다. 이것만 하면 안 되겠느냐?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약에 의사라면 저는 죄송하지만 딸 결혼식보다 환자 생명이 더 중요하니 오늘 당장이라도 입원시키고 수술을 최대한 빠른 날짜에 잡아드리는 게 환자를 위한 거라고 얘기 드릴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암이 초기라고 진단을 받았지만 불과 며칠 뒤에 바로 말기가 됩니다. 이게 바로 췌장암이에요. 황당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경우인데 이게 왕왕 일어나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이만큼 무서워요. 그 짧은 몇 시간 안에, 그 짧은 몇십 시간 안에, 불과 짧은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며칠 안에 바로 담관을 타고 혈관을 타고 다른 조직으로 주위 조직으로 암이 침입되는 그 순간 암은 자동으로 말기가 되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기랑 말기랑 조금 구분을 다르게 해야 돼요. 의학적으로도. 저희 의사들은 그걸 느끼고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보다는 레이먼 텀으로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타기관으로 전이가 됐다 보면 일단 사기예요. 완벽한 절제가 할 수가 없는 피치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말기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 즉 말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다 기관을 다 잘라 없앨 거 아니잖아요. 그럼 환자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수술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술로 절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말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항암제랑 레디에이션 치료에, 키모 레디에이션에 모든 걸 쏟아부어야 되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전자 지도가 해독된 덕분에, 게놈 지도가 해독된 덕분에 타겟 테라피가 그래도 좀 좋아져서 면역 치료라든지 이뮤노 테라피라든지 표적 항암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그래도 환자 생존율이 많이 옛날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가 절대 되지 않아요. 절대. 많이 잡아봐야 10%대 중반. 그러다 보니까 여점이 굉장히 치명적이죠. 내가 여전히 수조 원이든 10조 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죽음으로 이끄는 게 바로 췌장암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중요합니다. 조기 진단이 안 그래도 어려운 암인데 이런 해부학적 요인 때문에 발견되면 그 즉시 수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일주일을 연기하고 한 달을 연기한다고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경우고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암이 바로 췌장암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럼 이렇게 췌장암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러면 있죠. 어느 정도는. 아까 왜 생긴다고 했죠? 서양식 식단이 첫 번째 원인이라고 했죠. 이걸 버리면 됩니다. 칼로리가 높지 않은 저칼로리 음식에, 그리고 고지방질의 단백질 음식을 버리시고 좀 더 섬유소가 풍부한 파이버가 많이 들어간 야채나 채소 위주로 드시고 소식을 좀 하시고 이렇게 적당한 밸런스 잡히는 음식을 드신다면 췌장에 무리 더 덜할 뿐더러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단이 첫 번째 필요하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당연히 흡연 안 되죠. 발암물질이 안 되고, 술 드시면 안 됩니다. 평생 금주하셔야 돼요. 평생 금연하시고요. 적절한 유산소 운동 필요하고요. 이게 활성산소를 다 잡아주는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 활성산소를 잡아줄 수 있는 항산화 효소가 들어가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요. 이런 적절한, 우리가 누가 들어도 알만한 이러한 운동 많이 하고 섬유소 풍부한 음식 먹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체중 관리하고 이런 것만 잘 지켜도 췌장암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된다는 거. 나머지 요인은 유전적 성향이 크죠. 이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germline mutation이거든요. 유전자 자체에서 뮤테이션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으로 넣는 거,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가 선행이 된다면, 환자 본인한테서, 우리 모두한테서 선행이 된다면 이런 암들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췌장암이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췌장암은 항상 말기에 발견이 되고 왜 진행된 상태로 발견이 되고 수술을 해도 왜 사람이 죽는 거야? 라는 의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거에 대한 답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영상 끝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대장
대해서 좀 해볼까 합니다. 다른 소화기관인 대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면서 오늘 영상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하루 되시고요. 모두가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